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는 웅장한 산맥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으로 수많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신비로운 그림처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모험가들은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견하기 위해 이 땅을 찾습니다. 신성한 이 땅에 발을 디디면 눈 덮인 산봉우리, 에메랄드빛 호수, 광활한 초원이 어우러진 장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맑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마음 깊이 평화롭고 고요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의 매력은 아름다운 경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거대한 설인에 대한 전설, 형제들이 아내를 공유하는 다부제, 그리고 여성들이 결혼 전에 20명의 남성과 잠자리를 해야 한다는 독특한 전통 등이 티베트의 매력을 더합니다. 이제 티베트의 기이한 15가지 사실을 함께 탐험해보며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신비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아 보세요. 번호 15. 다부제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하는 문화. 티베트는 여전히 다부제가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가족의 형제들이 한 여성과 결혼하여 함께 살아갑니다. 티베트 사람들에 따르면 이 전통의 주된 목적은 부모 사망 후 토지 상속 문제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 여성은 한 가족의 여러 형제들과 결혼하며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가장 큰 형이 주된 남편으로서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의 토지가 분할되지 않고 유지되며 형제들은 공유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만약 여성이 가족의 장남과 결혼하면 그의 동생들도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장남이 가정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장남이 부재 중일 때는 차남이 책임을 집니다. 세 번째 형제의 경우 승려가 되거나 아들이 없는 다른 가족의 딸과 결혼하거나 과부와 결혼하는 등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다부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생물학적 아버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보통 장남이 아버지로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결혼 관습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가족의 토지를 보존하고 형제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번호 14. 여성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청혼도 거절할 수 없다. 토지 보존과 가계 유지를 위한 다부제의 개념은 티베트 문화에서 신부의 순결에 대한 중요성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티베트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행복을 지킬 목소리를 갖지 못합니다. 어떤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을 했을 때 그것이 첫 번째 청혼이라면 그녀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상관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랜 티베트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큰 금기로 여겨지며 그러한 행동은 사회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결혼 대상으로 지목되면 그녀와 가족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여성들이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랑하는 사람 역시 결혼을 원한다면 그녀가 다른 가족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경우 관습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여성은 시장에 나가거나 친척을 방문하는 척하며 그녀의 연인은 갑자기 나타난 악당으로 변장하여 불미스러운 행동을 시도하는 척합니다. 그런 다음 친구들이 우연히 이를 목격하고 마을에 돌아가 사건을 알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사회적 인정을 받고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번호 13. 여성들은 결혼 전에 20명의 남성과 함께 자야 한다. 많은 문화권에서 결혼 전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티베트에서는 여성들이 결혼 전에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어 성경험을 쌓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독특한 결혼 관습은 불교 전통과 경이로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티베트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에서는 남성들이 가계 유지를 위해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순결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티베트 사람들은 처녀와 결혼하면 불운과 재앙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 자격을 얻기 위해 최소 20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여성에게 매력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며 남편의 집에 가기 전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티베트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고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20명의 남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가족을 둔 남성이 낯선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결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황하며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로 남성에게서 물건을 받아야 합니다. 20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은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여성은 곧 결혼하게 되며 결혼 후에는 관련 지식을 보충하기 위한 의료 문서도 받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계절별로 권장되는 성관계 횟수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하루 2~3회, 가을에는 하루 2회, 여름에는 하루 1회로 제한됩니다. 이 전통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외국인 관광객이 1980년대에 처음으로 티베트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때까지 티베트는 1980년대 이전까지 외국인들에게 완전히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티베트는 티베트 새해 기간 보통 1월에서 2월 동안은 외국인 방문이 제한되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가이드가 포함된 단체 여행에 참가하면 관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베트 입국을 위한 기본 허가 외에도 라사를 넘어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추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필요한 일정과 허가 절차를 저희가 준비해드려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티베트를 떠올릴 때 광활한 고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웅장한 야크의 모습이 빠질 수 없습니다. 야크는 티베트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유명한 동물로 티베트인들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 키 2m, 무게 1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동물은 고원의 거인으로 불립니다. 두껍고 긴 털과 튼튼한 발굽 덕분에 혹독한 기후와 험난한 지형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야크는 현지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 강한 힘은 밭을 갉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야크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하며 야크 우유는 버터, 차, 요구르트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됩니다. 또한 야크의 털은 부드럽고 따뜻해 옷감이나 카펫, 텐트 제작에 쓰이며 뼈와 뿔은 장신구와 생활용품으로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크는 티베트인들에게 정신적인 의미도 큽니다. 야크는 강인함, 인내,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축제와 전통의식, 예술 작품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존재인 만큼 야크는 티베트인들에게 소중히 여겨지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보호 및 사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이 땅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발 4,500m 이상의 높은 고도에 위치한 티베트는 혹독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 내내 추운 날씨와 희박한 공기가 뒤덮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생명력과 강한 적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티베트인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독특하고도 소름 돋는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빙하수 목욕입니다. 아이의 첫 생일이 되면 마을에서 신뢰받는 여성이 아기를 빙하가 녹아 흐르는 물에 데려가 1분 동안 몸을 담급니다. 이때 머리만 물 위로 남기고 전신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데 이후 아기는 천으로 감싸진 후 평소처럼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이가 이 차가운 물을 견뎌낸다면 티베트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만약 아기가 몸이 푸르게 변하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전통적인 의식은 티베트인의 강인한 생명력과 놀라운 적응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아이들은 성장하여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의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독특하고 다소 충격적인 장례 문화로 천장이 있습니다. 이는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대신
높은 산으로 가져가 독수리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천장은 기본형과 의식형으로 나뉘는데 유목민이나 외딴 마을의 주민들은 간단한 방식으로 시신을 산에 두어 독수리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합니다. 반면 보다 정식 의식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라마승들이 고인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시신은 24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보관됩니다. 이후 몸을 정화하고 흰 천으로 감싼 뒤 척추를 부러뜨려 운반이 용이하게 만듭니다. 이후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시신을 등에 업고 새벽 일찍 장례 장소로 향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기도를 올리며 장례 음악을 연주하지만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장례 장소에 도착하면 시신은 돌 위에 눕혀지고 장례사들이 향을 피워 독수리를 불러들입니다. 이후 예리한 칼을 사용해 시신을 해체하며 머리카락부터 내장, 사지까지 차례로 독수리에게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뼈를 부수고 보리가루와 섞어 독수리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장례 방식은 티베트인의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인간이 죽으면 단순한 살과 뼈만 남게 되고 독수리가 그 영혼을 하늘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이 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숭고한 행위로 여겨지며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혹독한 환경 역시 이러한 장례 방식을 정착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높고 험준한 산악 지형과 얼어붙은 땅은 매장을 어렵게 만들고 연료가 부족해 화장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천장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장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티베트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례의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번호 8. 티베트에서 차를 재배할 수 없다. 티베트의 전통 음료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버터차이다. 이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혹독한 고산 기후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마법의 차로 여겨진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차를 재배할 수 없다. 버터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차는 인도에서 가져와야 하며 약 4,00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을 따라 운반된다. 이 경로는 전설적인 차마고도라 불리며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문화와 교류의 다리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흐르며 교통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이 길을 이용해 차를 운반하지 않지만 차마고도는 여전히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며 많은 여행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번호 7. 설인의 고향, 티베트. 티베트는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존재인 설인과 관련된 전설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사람들은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거대한 원숭이처럼 생긴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까지도 티베트에서는 커다란 발자국, 길고 두꺼운 털, 얼음 속에 보존된 흔적 등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인의 존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여전히 설인의 존재를 확신하며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많은 탐험대가 설인을 찾기 위해 히말라야로 떠났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는 없다. 설인은 단순한 상상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티베트의 거친 자연 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명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인의 전설과 함께 티베트는 언제나 모험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여행지로 남아있다. 번호 10. 신비로운 포탈라궁이 있는 성스러운 도시, 라싸. 라싸는 티베트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이다. 이곳에는 티베트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포탈라궁이 자리 잡고 있다. 포탈라궁은 과거 13세기 동안 달라이 라마가 겨울 궁전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하얀 궁전과 붉은 궁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0개가 넘는 방이 있다. 현재 포탈라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박물관으로 운영되면서 티베트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세는 포탈라궁 외에도 조캉사원이 있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으로 많은 순례자들과 방문객들이
부처님의 황금 불상을 보기 위해 찾는다. 신들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라싸는 수많은 사원과 수도원들이 모여 있어 불교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티베트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라싸는 최고의 여행지일 것이다. 번호 5.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게 생명을 주는 티베트의 물.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티베트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담수를 보유한 지역이다. 북극과 남극 다음으로 많은 양의 담수를 간직하고 있어 제3의 극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티베트의 물은 아시아 대륙의 주요 강들, 즉 브라마푸트라강, 겐지스강, 인더스강, 메콩강, 사륜강, 양쯔강 등으로 흘러가며 약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 티베트의 호수와 강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농업, 산업,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티베트는 아시아의 물탑이라 불리며 전 세계 기후 조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티베트는 환경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티베트의 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불교는 티베트 문화의 중심이며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신앙, 전통, 가치관을 형성하며 세계관을 구축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죠. 사원들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교육, 의료, 예술 활동의 중심지 역할도 합니다. 기도, 염송, 명상과 같은 종교 의식은 티베트인들의 영적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불교의 영향은 건축, 예술, 문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탕카 그림, 웅장한 불상, 구전으로 전해지는 불교 설화들은 불교가 티베트 문화에 미친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불교 신앙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티베트인들에게 평온과 희망을 줍니다. 그들은 윤회를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위안을 찾습니다. 불교와 티베트 문화의 긴밀한 결합은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고자 티베트를 찾습니다. 티베트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불교가 삶을 밝혀주는 신성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달라이는 몽골어로 바다를, 라마는 티베트어로 환생한 스승을 의미하죠. 그의 거처는 티베트 고원의 웅장한 궁전입니다. 첫 번째, 달라이 라마는 1391년에 태어난 게둔 드루파이며 이후 달라이 라마들은 환생 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발견되어 왔습니다. 라마가 열반에 들면 남겨진 유물과 예언시를 통해 후계자를 찾는 단서가 제공됩니다. 또한 고승들은 꿈이나 신비로운 징후를 통해 새로운 환생을 찾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 라마는 자비의 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라마가 입적한 후 49일 이내에 새로운 환생이 신성한 아이로 태어난다고 믿어집니다. 현재 14번째 달라이 라마는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철학과 가르침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를 찾는 과정은 매우 신성한 의식으로 고승들은 예언과 징조를 바탕으로 환생한 아이를 찾아 먼 지역까지 여행합니다. 발견된 아이는 수도로 데려가 엄격한 불교 교육을 받으며 영적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티베트인들의 윤회에 대한 깊은 신념을 반영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자애로운 눈빛을 가진 달라이 라마의 모습은 티베트 정신의 상징이자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에는 수많은 사찰과 사원이 험준한 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 양식은 단순한 인간의 창의성이 아니라 깊은 신앙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티베트인들은 산을 신들이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높은 곳에 사원을 세우는 것은 신에 대한 경외심과 연결되고자 하는 염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티베트의 험난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는 사찰 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돌, 나무, 점토와 같은 현지 자재가 사용되었으며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경사진 지붕, 두꺼운 벽, 작은 창문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찰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종교, 교육, 전통 축제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기도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며 영적인 가르침을 배웁니다. 티베트의 사찰과 사원들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이곳의 문화적, 영적 유산의 핵심을 이루며 그 신성한 분위기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보리는 티베트인의 주식이다. 티베트 보리는 고원의 주요 작물로 현지인들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작물은 해발 3,000에서 5,000m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며 낮은 온도, 희박한 산소, 짧은 재배 기간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며 특히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티베트 보리는 전통 음식의 주재료로 사용되며 볶은 가루인 참바, 국수 요리인 툭파, 빵인 발렙, 맥주인 창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된다. 이 작물은 풍요, 행운, 장수를 상징하며 종교의식과 전통 축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 티베트에서는 보리 재배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품종 개발과 농업기술 향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고 지역 농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티베트 보리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이곳의 문화와 정신을 대표하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제까지 티베트의 흥미로운 점 15가지를 살펴보았다. 이곳을 직접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티베트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